컨셉이 좀 이래서 달라야 돼서. 컨셉이신가요? 네, 해병대 컨셉이에요. 아, 해병대 나오셨나요? 아니요, 군대는 이제 면제받았고. 아. 제가 보통 생활비 쓰고 하면 그래도 한 5천이면 충분히 생활해요. 한 달에 나가는 게 5천이나 되나요? 뭐 쓰고 하면 한 5천씩 쓰죠. 내가 여기서 안주하다가는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잠깐 신문지 읽고 있었어요. 아,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강아지가 있네요. 저희 키우는 강아지예요. 아, 예, 숭늉이요, 숭늉이. 이름이 승룡인가요? 네. 승룡이 안녕. 앉아. 박수. 이제 나가실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머리 좀 저거하고 나갈 준비해야죠. 머리요? 머리에 왁스 좀 발랐어요 지금. 아, 머리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컨셉이 좀 이래서 달라야 돼서. 컨셉이신가요? 네, 해병대 컨셉이에요. 아, 해병대 나오셨나요? 아니요, 군대는 이제 면제받았고. 아, 군대는 면제 받으셨는데 머리 컨셉은 해병대 컨셉인가요? 해병대 컨셉이라 가지고.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저는 육회 본가라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정묵 대표라고 합니다. 나이는 42이고요. 만 나이로는 41고요. 그리고 체인점은 한 180여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직영점은 아닌 거죠? 네, 다 체인점이에요. 연매출액은 한 2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매출이 상당하시네요. 네. 가맹점에서 다 나오는 매출인가요? 저희가 세전육이나 이런 거를 따로 납품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통으로 나오는 매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200억이신 거네요. 네, 세전육이라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샵앤샵이나 이런 분들은 500여 군데 지금 쓰고 있고요. 업체별로 육회집에서도 저희 세전육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배달하는 쪽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세전육이라고 하면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한우 제품으로 손질을 다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냉장육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세전육 자체가 다른 데보다도 단가도 저희가 저렴하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육회 유통으로는 전국에서 1등으로 알고 있어요. 체인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7년 차. 육회 본가 매장을 창업한 지는 9년 정도. 가격을 싼 가격으로 메리트를 주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7년 정도 만에 가맹점을 한 180여 개를 만드신 거네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육회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갈변이거든요. 배탈이나 갈변을 막을 수 있는 소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들 연락도 오시고 체인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육회가 이 갈변을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다 대표님께서 다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 예. 이 육회를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그 전에는 노래방, 당구장, 커피숍, 술집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육회집은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나가는데 이제 육회집에 손님들이 꽉 차 있길래 이게 육회집이 괜찮나 해서 좀 봤더니 이게 너무 특수성도 있고 이거를 경쟁이 많이 없으니 내가 좀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해서 창업하게 된 거죠. 원래 체인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육회집을 창업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손님들이나 지인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매장에 맨날 줄 서 있으니까 손님들이. 아, 한번 나도 해보겠다. 네. 대표님 방금 뭐 드신 건가요? 영양제하고 약이요. 약을 또 드시나 보네요. 네.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통풍하고 고지혈증 그거 두 개가 있어서 약하고 영양제하고. 항상 챙겨 드시는 거네요. 네. 안 먹으면 불안해. 아, 안 드시면 불안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죠. 이제 나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나가야 돼서. 대표님 혹시 차가 두 대 다 대표님 차인가요?
네, 예. 차를 왜 2대씩이나? 차는 여행할 때 좀 타는 게 있고요. 그냥 드라이브 할 때 타는 게 있고, 뭐 이제 업체 다닐 때 타는 차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편하기는 이제 또 이게 편해요. 적응이 많이 돼서. BMW는 이거 지금 한 5년을 넘게 타고 있어서. 저기 옆에 차는 뭔가요? 포르쉐 타이칸이에요. 차를 또 좋아하시나 봐요. 차는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나오면서 이렇게 차를 2대씩 보잖아요. 네.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특별한 기분 같은 건 많이 안 들어요. 또 지하 주차장에도 차가 또 2대 더 있어요. 아, 차가 총 4대신가요? 네, 하나씩 이렇게 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차는 뭔가요? 똑같은 BMW 8 시리즈 G90. 4대 중에 골라 타는 맛이 있네요. 네.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좀 망가져 보기도 하고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그런 거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과거에 후회 없이 좀 사시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다른 TV나 이런 데서도 한번 예전에 방송을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사업을 자주 바꾸는 남자로 해서 나왔었어요. 어디에 나오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자 안녕하세요 그 아. 프로그램에 거기 나와서 거기서 이제 갈아치우는 남자라고 사업을 계속 바꾸는 남자로 해서 나왔었는데 아, 사업을 갈아치우는 남자요? 네. 그러다가 그때도 돈을 엄청 많이 까먹었었거든요. 후회했던 적도 많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고요. 현 시점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근데 또 그렇게 까먹었던 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재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 까먹고 실패를 좌절하고 할 때마다 막 대인기 비중도 심하게 오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까먹지 않았으면 더 큰 돈을 까먹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일찍이 그런 일찍 경험을 까먹는 게 해서 나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 거네요. 20, 30대에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뜻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운이었는데 그게 실력으로 잘못 판단을 하는 바람에 돈을 까먹을 때는 계속 주구장창 까먹더라고. 혼자서 이제 뭐 찜질방 생활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너무 과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저는 기적이라는 게 몇 번이 일어났어요. 한 서너 번 일어난 것 같아요. 아직도 기적이라는 걸 믿어요. 사람이 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부지런하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운때도 같이 맞아줘야 돼요. 운때가 그게 안 맞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힘든 시절에 배운 노하우들을 네. 또 알려주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신 거네요. 네, 정신력이에요. 멘탈,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이거를 하루하루 좌절하다 보면 몸이 지쳐서 견뎌내질 못해요. 보통 업무 보러 가시는 길에 이렇게 커피 한 잔씩 사시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정신도 번쩍 들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매일 마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빨대 필요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은 어디를 가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공장을 새로 져요. 부지는 이미 사놨고요. 공사를 일정을 좀 봐야 돼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비도 지금 많이 내렸고 해서 걱정이 돼서 가는 중이에요. 확인하러 가시는 거네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 25부터 제가 자영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영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받는 그 노래방 있잖아요. 청소년 받고 불법적인 노래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래방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밤낮도 좀 바뀌는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환청 같은 게 좀 많이 들렸어요. 노래방에서 계속 들어 있으면 뭐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우산을 쓰고 들어오면 이제 아 비가 내리는구나, 눈에 맞아서 들어오면 또 눈이 내리는구나, 이런 거를 뭐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계속 음악을 틀어놔야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한적하면 손님들이 안 들어와요. 계속 틀어놔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청이 들리더라고. 나중에는 꼭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서 내가 더 있으면 정신병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낮장사 해보고 싶어서 커피숍도 하고 당구장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몸이 편하겠구나 해서 당구장을 좀 하게 됐는데 월세가 250인데 당구다 7개 들어가요. 시간당 6,000원 받았어요. 10분에 1,000원. 테이블 하나가
갖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였어. 12시간 풀로 돌아도 돈이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주구장창 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대인기 비증도 좀 심하게 오고 사람 만나기 싫다 보니 찜질방 생활도 좀 오래 했고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자포자기야 하다 보니까 힘들 때는 핸드폰도 못 켰었어요. 대출도 많이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핸드폰 키면 막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견뎌내질 못하니까요. 꺼놓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황으로 간 거죠. 사람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노력을 하는데 돈을 까먹은 게 너무 많다 보니 내가 뭐 움직여서 복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처음 사업하실 때는 자만심도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자만심은 언제 생기나요? 내가 남들보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 운으로 맞아떨어진 걸 실력으로 착각을 해버리니까. 다 온 건가요? 네. 벌써 이 물들이 엄청 고여있네. 물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고여있잖아요. 원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다 철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장을 새로 져요. 크게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약해지니까 이쪽이 마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돌들도 제가 사놓은 거예요. 건물 신축하면 쓰려고 사놓으신 건가요? 군부대까지 해가지고 부지거든요. 지금 고물상으로 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철거하고 여기다가 이제 신축으로 해가지고 조경도 해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육해본가 본사가 들어오는 건가요? 네, 본사 겸 물류 창고가 물류나 이런 쪽을 한 대에 묶어서 자체적인 물류를 하면 매출액도 더 늘려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회사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커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자재값도 비싼데 본사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저희가 이게 지금 땅값만 한 20억 정도 들어갔고요. 땅값만 20억 들어가신 거예요? 건물도 7억 정도 보고 있어요. 거의 한 27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신축하면서 조경 들어갈 거라서 신기한 돌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구해놓고 있죠. 본사가 들어올 자리라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특이한 돌을 하나 샀어요. 특이한 돌이요? 네, 돌이 모양이 있어. 이게 무슨 모양인가요? 이게 약간 두꺼비 모양이에요. 두꺼비요? 네, 두꺼비 모양이라서 이게 이제 복을 갖다 준다고 해서 땅을 파다가 이제 나왔는데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 이거 좀 사갈까요? 두꺼비인데 사무실에다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두꺼비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땅에 갇혀 있어가지고 보면 두꺼비를 업고 있는 모습. 제대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봤죠. 근데 그 귀한 걸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려 놔도 되나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돌도 닦고 보면 되게 귀해요. 사무실이나 이런 거 하는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연석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불이 좀 보이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고 네. 다음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본사로 넘어가야죠. 이제 본사로 들어가시는 네, 거예요? 본사로 이제 넘어가서 선릉 사무실 좀 잠깐 들리고 매장들도 좀 들리고 해야죠. 집에서 본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요. 계속 출근하다 보니까 멀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적응이 되셔서. 네.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까 집이 엄청 크던데 네. 거기 혼자 사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여자친구는 있어요.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이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자리가 더 잡히고 나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지 잘 되다가도 나락으로 갈 수 있구나 느꼈을 때 공포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겁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미뤄왔던 것 같아요. 더 탄탄해지고 할 때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죠. 예전에 너무 힘들었던 게 아직도 좀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들을 극복 중이신 거네요. 네. 현재 200억의 매출이 나오는데도 불안하신가요? 200억이란 매출이 나와도 제 나름대로 이게 진짜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찰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있어요. 예전에 뭐 코로나가 누가 올 줄 알았었어요? 코로나 와가지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류 유통 회사들도 많이 망가진 걸로 알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게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코로나 시절 때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으신 건가요? 샵앤샵 배달 업종으로 많이 하는 바람에 좀 살아남았죠. 오픈을 하루에 3개씩 오픈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계약을 3개씩 하실 거네요. 네. 그때는 저희가 빨리 발맞춰 나갔죠. 정신을 빨리 차렸죠.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상황이 변한 거라고. 시대가 변한 거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기다리면 이거는 죽는 게임이라고.
진짜 내가 그때 만약 그 얘기 안 듣고서 적응을 못했으면 아마 도태됐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실패했을 때 원인이 남 얘기를 안 들었던 거거든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남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주변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의 말 안 들으면 무시했죠. 뭐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하겠다는데 하는 것마다 주구장창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남 얘기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실패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패하실 때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실패를 했을 때 얘기를 안 했죠.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하신 거네요. 네, 아직도 혹시 모르시나요? 잘 모를 거예요. 힘들었었다는 거를 얘기를 잘 안 하니까요. 제가 실패한 거는 제 몫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생각을 많이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패를 하고 나면 다시 뭔가에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었고,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내 스스로 최면을 많이 걸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가 수월했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초기 자본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주변에서 많이 자금을 좀 빌려주셨었어요. 아시는 분이 4억 정도 빌려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사업을 하시라고 많이 고마우신 분이시죠. 지금 생각하면 엄청 감사한 분이시겠네요. 네, 한 번 더 해보시라고 부담 없이 그냥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주구장창 까먹었을 때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돈도 또 흐지부지 날아갔을 거예요. 뭔가를 좀 깨닫고 나서 돈을 해주시니까, 편히 쓰라고 빌려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죠. 옛날의 나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실인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이 현실인지 말씀이세요? 사람이 맨날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요, 오늘 하루가 소중한지 모르는데 맨날 고통 속에 살다 보면요, 하루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사람도 행복하더라고. 대표님의 지금 모습을 보면 엄청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계시는 거네요. 네, 잠을 잘 못 잤었어요. 원형 탈모도 심하게 왔고 음식을 소화제가 없으면 아예 먹지 못했었어요. 혼자 있을 때 공포감이 심하게 오거든요. 공포감이 다가오니까 심장을 이렇게 끌어안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알이 배겨요. 팔이 아프고 저리고. 심장을 왜 끌어안고 주무시나요? 심장이 너무 뛰니까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강인해져, 심장도. 이제 다 온 건가요?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인가요? 네. 대표님 나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서류 검토하고 있어요.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 근로소득세나 이거 원천징세 같은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인건비 신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물류가 지금 잘 납품되고 있는지. 의자가 굉장히 편해 보이네요. 예, 굉장히 편해요. 저희가 편안해야 그나마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편하니까. 사무실 들어오시면은 얼마나 있다가 가시나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대표님, 예전에는 장사를 하셨지만 네. 지금은 경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경영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신뢰가 아닐까 생각해요. 약속을 서로 지켜줘야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탁을 하면 다들 믿어주고 해주고 하니까 사업은 신뢰예요, 신뢰. 대표님께서는 네. 경영을 하실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신가요? 유통망이나 이런 물류들이 제대로 설비가 안 됐을 때가 좀 힘들어하거든요. 물류를 좀 잡아야 되는, 저희는 생이기 때문에 생 육회건 뭐 연어건 다 생으로만 쓰기 때문에 택배도 당일 배송으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물류 쪽에서 제대로 잡으니까 그 온도도 다 맞춰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시스템을 좀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당일 배송으로 하면 가격 차이가 좀 나나요? 가격은 조금 차이 나도 한 20% 정도는 배송비가 비싸요. 그래도 신선한 제품을 배송해 드릴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매출이 20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매출은 어디서 확인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매출은 물류, 저희 회사 물류 유통으로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해요. 기본적인 발주를 할 때 발주고라는 그 어플로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 달마다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여기는 이제 보면 잠깐 이제 저희가 아침 시간에 들어온 게 300만 원이 우선은 입금 금액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5천 정도는 들어와요. 배송이나 이런 거 보내는 것들은 배송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다 아침에만 잠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플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매출액을 환산해 보면 한 200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1억 4,600 정도 돼요. 보통 3억에서 4억 사이 소스 매출이나 이런 게 다 떠요. 아까는 또 고기고 이거는 또 소스고.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소스들 매출인 네. 거네요. 가맹점이 많아서 금액대가 엄청 크네요. 네. 대표님 지금은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식사하러 가는 중이에요. 여기 이제 해무서 구내 식당이 있어서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네요. 많이 또 움직여야 돼요. 대표님 아까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네. 하셨는데 네. 찜질방에서는 왜 생활을 하신 건가요? 대인기피증이 오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가족이고 아는 사람이고 마주치는 것도 싫고 찜질방에서 막 음식을 막 김치도 넣어놓고 막 드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시더라고. 원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패를 많이 맛보고 거기 계시다가 낮에 일 있으면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또 거기서 생활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과거에는 개인 사업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느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머무르다 보면 여기에서 또 안주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도 겁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찜질방에 계셨던 생활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를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했었는데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기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도전을 못하시니까 일용직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또 하시고 또 취직했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사도 하고 라면도 같이 먹고 이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었는데 또 사람들도 되게 좋고 근데 내가 여기서 안주하다가는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겠구나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연매출 200억이면 대표님께 떨어지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한 1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그럼 연 20억을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현재 수익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쓰는 데는 지장 없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그 공허함도 있고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망도 더 강하고요. 연 20억을 벌면 네. 차 4대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통 생활비 쓰고 하면 그래도 한 5천이면 충분히 생활해요. 한 달에 나가는 게 5천이나 되나요? 뭐 쓰고 하면 한 5천씩 쓰죠. 이게 한번 늘어난 소비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점점 늘어나면 점점 늘어나죠. 저는 그냥 그게 이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별로 그런 감정 같은 걸 잘 못 느끼겠어요. 딴 들 보면 어디다 그렇게 쓰냐고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쓰다 보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소비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예전에 내가 사업을 해서 힘들었던 적 때문에 트라우마처럼 작용된 것 같아요. 이런 씀씀이들이요? 네, 열심히 모아서 좀 쓰나 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써보나 그때는 저를 위해서 쓴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 아니면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야당점이라고 파주에 있는 야당점 매장을 좀 가보는 중이에요. 내일 교육에 있어서 미리 체크할 겸 방문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도 손질해서 이렇게 딱딱 들어오고 있어요. 연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손질돼서 싹 슬라이스까지 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손질까지 싹 돼 있어서 색깔은 처음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깔아놓으시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세요. 되게 싱싱해 보이네요. 네.
대표님 지금 점주님께서 관리를 네.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잘하고 계시죠. 청결이던 샘플이나 청소나 교육은 다 이쪽에다 맡기고 있어가지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매장 중에 하나예요. 사장님 여기 육회집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이제 1년 됐습니다. 육회집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그마한 카페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는 육회하고는 예, 전혀 틀리죠. 어쩌다 갑자기 육회를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원래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카페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문을 닫게 됐었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사를요? 예,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개분가 우연찮게 보게 된 거죠. 카페를 하시다가 업종 변경을 하셨는데 운영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셨나요? 무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 가서 지금 교육받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커피 만드는 것부터 더 쉽게 육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평균 한 2,500? 매출이 2,500 정도 나오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1,500만 원은 이것저것 재료비랑 알바비 이런 거 주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죠. 사장님께서는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거네요. 지금 수익에 만족하시고 계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나 그럴 때보다 훨씬 수익이 좋으니까. 사장님 이거는 뭔가요? 홍제 비빔밥이요. 육회하고 꼬막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밥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네. 대표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뭐라고들 하시나요? 성공했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저는 성공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에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도 안 되고요.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기에서 좀 안주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옛날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 네. 아쉽거나 후회되는 순간은 없으신가요? 후회되는 순간이요? 왜 그때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하지 않았을까? 계산적으로 움직여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해외 쪽으로 좀 진출하려고 해요.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이쪽도 지금 저희가 직영점을 내가지고요. 해외 진출을 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하고 싶으신 네.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제대로 잘 성공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도 좀 빨리 하고 제가 효도를 좀 해야죠. 옛날에 대표님처럼 네.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자영업이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장사를 할 때요 너무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또 안 될 거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대비책을 좀 잘 마련하셔야 되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장사는 한번 시작하면 스톱이 안 돼요. 내가 오늘 잃을 걸 알면서도 나가야 되는 게 장사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제대로 한 번에 좀 하셔야지,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서 계산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인생 스토리에 나오게 돼서 정말 뜻깊은 하루가 요번에 됐던 것 같아요. PD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를 너무 많이 따라다니시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또 나중에도 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 스토리 화이팅!